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대체 근무한다 해가지고 공무원 식사달라 했거든요. 4시께 방금만 통화를 가져왔어요. 안 가기 전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본인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대성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들고 술집과 노래방을 배회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어떤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 이것도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추가 대상.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고 또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에 도망갈 여지도 있고요. 네.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태어나게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2시간가량이나 이제 배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뭐 술집도 들려서 술도 먹고 또 노래방도 방문했다가 나오고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런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노래방에 나와서 근처 주차장에서 이제 흉기를 버리고 또 주차차량 이유 없이 발로 차는 행각들도 연이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각을 봤을 때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장소를 방문한 점 그리고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또 다른 범행의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흉기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이거 무슨 심리입니까? 이거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 범죄자들과. 그렇죠. 뭐 아무리 묻지마 범죄라고 하더라도 보통 자기가 뭐 의도한 바를 달성하면 사실 네. 도주를 하거나 그렇죠. 뭐 그리고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가서 좀 은신을 하거나 네. 이런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혀 개의치 않고 네. 사실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 연이어 또 마치 뭐 목표물을 찾아 배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심리입니까? 그런 거예요? 글쎄 지금 이 사람이 목적한 바가 무엇이었느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아하. 동기 부분이 아직은 공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정해 보면 아마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주 분명했고 네. 사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은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취한 사람 치고는 지금 이 행적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하.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뭐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요, 박대성은요, 범행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틀림없이 범인은 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진술을 경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소주 4병을 마셨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아니,
기억이 안 난다면서 소주 4병 먹은 건 기억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취했으면 사실 본인이 얼만큼 뭐 이 술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일 거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술을 집안에서도 먹었고 또 그 지금 사건 후에도 또 주점에 가가지고 한 병을 더 마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4병이라고 할 때 저게 도대체 맞지가 않는 말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그런 이제 행적을 보일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술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인사불성이면은 네. 그럼 사실 몸을 가누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블랙아웃이 올 정도면 몸을 못 가눕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하는 장면을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아주 재빠르게 순식간에 도주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흉기를 이미 감추고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 몸 안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이 만취한 사람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취했다고 하는 말과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가 슬리퍼가 벗겨지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맨발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맨발로 뛰어다니려면 발이 아프니까 네. 다시 가게로 돌아갑니다. 아하.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점에 갔을 때와 노래방에 갔을 때는 신발이 신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몸을 못 가누면은 발바닥에 뭐가 베기는지 모래알이 네. 베기는지 이런 것들도 감각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야 되는데 발이 아파서 집에 가서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이 술집으로 돌아다녔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가 좀 말이 맞지 않는다. 소름 돋는 부분이 그러니까 신발을 슬리퍼에서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나왔다. 뭔가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계속 취했다, 기억 안 난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심신미약 주장하려는 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CCTV나 지금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이 법정에서도 또는 수사에서도 다 가만히 되죠. 일단 계획범죄이냐 우발범죄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계획범죄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특히 이제 인도를 계속 왔다 갔다 30분가량 이제 배회했던 점, 그러니까 특정 대상자를 물색하려고 했다는 점도 이제 계획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인도에 있던 박대성을 이제 택시기사가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인가 하고 잠시 멈춰서서 대화를 할 때 이 박대성이 흉기를 뒤에 숨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거든요. 네. 즉 흉기를 숨긴다는 것은 모종의 목적도 있고 이 목적 하에서 계획적으로 일련의 움직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죄라는 주장과 다른 정황들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취돼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술집에 가서 이모 외상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만취하거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것과 또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형 기준상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범행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범행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맨발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맥주를 준 게 한 모금 딱 먹더니 이모 예상이야 이러고 가보더니 범행 후에 맨발로 거리를 활보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CCTV에 포착이 된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 머그샷이 공개된 이후에 머그샷에서 저 박대성의 이 목 부위에 있는 문신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에서 하는 문신 이제 가게에서 하는 문신 치고는 지금 위치가 네. 그리고는 사이즈가 너무나 적절해 보이지 않는 위치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제 문신이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은 문신 가게에서 한다고 아시지만 사실은 문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교도소예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제 상당 부분 좀 부적절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할 만한 그런 문신은 사실 교도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 전에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게 네. 최우선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온라인상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살인 예고글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가게를 문을 닫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SNS에 장기간 동안 이런 폭력적인 정보에 노출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그 SNS 상에서 현재 번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상당히 위험한 네.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퍼지는 걸 사실 치안 당국에서는 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이 앞으로 이 사람의 습벽에 대해 가지고 좀 더 SNS나 이런 데서 무슨 정보에 노출됐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네. 그래야 정확하게 범죄 동기를 추정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이 본인의 단순한 그 사건에 대한 동기도 동기지만 그 앞뒤에 있었던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이 습성,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